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3월 9일이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촬영을 미처 못했습니다. 어제도 주가도 좀 많이 빠졌기도 하고 기분도 우울해서 그런지 좀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촬영을 못했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엄청나게 빠지다가 그리고 후반 들어서 좀 만회했습니다. 코스피는 19포인트 빠진 2976, 코스닥은 8.4포인트 빠진 89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거의 언제죠? 거의 작년 12월 중순의 지수로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주로 성장주, 반도체 소재 부품의 성장주와 그리고 바이오 쪽에 주식이 많아서 최근에 바이오의 그런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많죠. 바이넥스가 그 식약처에서 이제 조금 식약처에서 이제 그 의약품 판매 제조 및 회수 조치가 됐었고, 그리고 올리패스가 그 지난 3월 8일 월요일 3월 5일이죠. 3월 5일 그 3월 8일 거의 장 마감 후에 임상시험이 조금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거의 이틀 연속 하한가 맞으면서 요즘 바이오 투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바이오 투심이 너무 안 좋으면서 코스닥은 속절없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좀 밀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지노맨 컴퍼니가 오늘 좀 기분 좋게 계속 상승 추세 그리다가 오늘 갑자기 빠졌습니다. 오늘 갑자기 빠졌고, 뭐 큰 악재는 없고, 오히려 뭐라고 하죠? 그 뭐 머크 화이자 임상 공동 연구 개발이라는 호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좀 빠진 거 보면은 뭐 주가는 솔직히 알 수 없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은 뭐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고, 특히 2차 전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고점 대비 30% 빠졌고,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 대비 30%, 대부분의 종목이 고점 대비 30% 빠지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왜 실적 발표를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적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거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하면서 이틀 연속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좀 많이 거의 2,500 손실을 보면서 2월 누적 손익은 마이너스 1,800까지 왔고, 전체 누적 손익은 9,700까지 왔습니다. 이런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언제든, 그러나 이제 좀 조정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좀 어제 오늘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좀 장 마지막에 많이 반등해줘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거의 6% 가까이 빠지다가 거의 회복을 하고 있고, 좀 이래서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네이버 토론방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 이 글을 뭐 올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효성 첨단 소재 하면은 이제 탄소 섬유 관련된 그 부분으로만 너무 투자를 하길래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은 뭐냐면,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현재 4,000톤 가량의 탄소 섬유를 뽑아낼 수 있지만 28년까지 약 24,000톤 가량으로 늘릴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은 1,000억 원 가량입니다. 결론적으로 크지 않다는 거죠. 이런 탄소 뭐 계획대로만 한다면 크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탄소 섬유로 작년에 영업이익은 20억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로 올린 영업이익은 전체 5%, 뭐 5%라고 얘기했지만 전체 한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어떤 탄소 섬유만 가지고는 이 효성 첨단 소재 주가는 크게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는 생각하기는 힘들다, 좀 이런 부분이고, 저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타이어 소재에 들어가는 타이어 보강제, 이것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아라미드,
흔히 들어가는 방탄복과 어떤 그 특히 5G 케이블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아라미드가 워낙 유연성이 좋으면서 단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효성 첨단 소재가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 때문이고 최근에 주가가 성장주들이 많이 빠지면 효성 첨단 소재 그 주가가 굳건한 거는 올 1분기에도 물론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탄소 섬유는 어떤 효성 첨단 소재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을 이렇게 견인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21년의 투자 포인트는 타이어 산업재 호황, 아라미드 증설에 따른 수혜 전 이 두 가지를 보고 있고 그리고 탄소 섬유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미래에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 좀 전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저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왜 공격적으로 탄소 섬유에 확장을 하지 않는지 이것도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보니 그 무조건 공장만 늘리고 탄소 섬유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거를 누가 섣불리 사가진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리 탄소 섬유에 계약을 하고서 그 이후에 공장 증설을 해야지 먼저 공장 증설을 하고서 뭐 철강처럼 건설업이 호황돼서 철강이 잘 팔린다 이게 아니라 탄소 섬유는 워낙 들어가는 재질이나 이런 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급 계약을 먼저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공장 증설을 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현대차하고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에 들어가는 그 스택 이런 데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보면 하반기에 거의 공급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뭐 전 결론적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 주식은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면 좀 좋다고 봅니다. 뭐 여기엔 쓰지 않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이라고 애널리스트는 평가하거든요. 영업이익이 500억이면 1년으로 하면 2천억. 멀티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이라고 하면 멀티플 10배도 안 되는 엄청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의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부분이고 뭐 저도 이제 끝까지 손절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ETF를 보시면 이제 수소 ETF 중에 이 기업 정보를 보시면 이게 효성 첨단 소재가 있죠. 효성 첨단 소재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4%인데 예전에 제가 처음 봤을 때는 5%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 탄소 섬유 자체는 어떤 수소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장도 안 좋게 끝났고 주가의 하락한 부분에 비해서 제 계좌는 더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떻게 했습니다. 견뎌야죠. 견뎌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뭐 큰 매매보다는 오늘은 알체라를 시초에 좀 매도했습니다. 어제 5% 정도 올랐을 때 팔 걸 그랬는데 좀 후회되긴 하지만 오늘 그냥 팔았고 평화정공과 어보브 반도체 그 코스닥이 한 2.8% 하락할 때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했고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우 반도체는 지금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하락해서 너무 쌉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 오늘 빠졌다고 가정하면 거의 한 2,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분기 매출이 거의 한 82억, 49억, 36억 뭐 이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서 뭐 이거는 뭐 끝까지 가지고 저는 뭐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뭐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뭐 더 담아갈지 아니면 지금만으로도 이제 끌고 갈지 뭐 그렇게 좀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이그전이라고 이은택 연구원이 쓴 이제 일자마다 이제 쓰는 그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그전이라고 쓰는 리포트가 있는데 이 이은택 연구원 같은 경우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간격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에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은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성장주가 한 30%씩 빠지면서 이 성장주를 사야 할까? 아니면은 그 리플레이션 관련주, 뭐 금융주, 철강주와 뭐 아니면은 은행주 뭐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되죠.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성장주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은택 연구원의 의견은 아직은 리플레이션 관련주가 더 나은 선택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아직 약간 지금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그런 어떤 리플레이션 관련주를 계속 향후 한 2개월 정도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성장주에 대한 첼시언 이런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성장주에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에 대한 어떤 급격한 금리 변동에 대해 시장이 적응을 할 때까지는 리플레이션주에 투자하되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주 우리가 코스피 한 3,200, 3,300까지 갈 때는 결국엔 성장주가 견인을 해줘야 된다. 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3월 업종별 탑 수익률이 빨간 게 이제 리플레이션 관련주입니다. 철강, 은행, 보험, 기타 금융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이 높죠.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경기 소비재, 경기 방어주죠. 레저, 왕구, 교육, 백화점, 의류, 미디어, 호텔 레저, 문구, 가정용품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한 향후 2개월까지는 그래도 어떤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아웃퍼폼 하지 않을까라는 이은택 연구원의 생각인 거고, 하지만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안정될 때마다 이제 급등락을 반복할 거라고 좀 그렇게 쓰여 있고, 뭐 이거는 각자 개인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뭐 이 생각엔 동감합니다만, 이미 성장주를 이렇게 담아놓고 성장주의 손실률이 이렇게 큰데 과연 쉽게 이렇게 갈아탈 수 있을까? 좀 그것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성장주가 지금 한 30% 빠졌으니 앞으로 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의견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리는 바입니다. 조심스럽게 드리는 바이고요. 오늘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행히 나스닥이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좋아서 시간에 괜찮게 나오는데, 다우 선물보다 나스닥 선물이 1.8%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장 마감 때 보면은 주요 성장주의 대표적인 어떤 풍력 관련주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한 4%까지 빠지다가 크게 3분봉 차트인데요. 크게 올랐는데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져보면서, 그렇다고 뭐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 장에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손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다 던져버리는 건 저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 뭐 2.8% 급락했지만 급락할 때 못 참고 지금 던져버리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시겠죠. 뭐 후회하겠지만 뭐 물론 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면서 본인의 돈으로 투자하셨으면 끝까지 버티는 게 맞지 않나, 존버가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주식은 잊어버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장을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으니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좀 내일장을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